92,000달러 선까지 무섭게 밀렸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반등을 꾀해보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자, 이렇게 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링크를 통한 지갑 구매로 저를 응원해주신 이토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미님의 응원에 힘을 받아가지고 기운내서 오늘도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친한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걱정했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이 안도하면서 오늘 드디어 미국 증시 반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약세, 그동안에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은 약간의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97,163달러,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까지 일단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반등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폭락이 나오게 될 수 있을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느냐 마느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민주당, 니들 멋대로 해봐라, 셧다운 하면 그만이지라는, 타협은 없다라는 완고한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부채 한도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예산안 관련해가지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에 결판이 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 그렇게 됐을 때 암호화폐 및 미국 증시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한 떡락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떨어진다,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나중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줍줍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비트는 그렇다 쳐도 알트가 더 심하게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면은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강한 반등 좀 가면 안 되겠니? 자, 어찌됐거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또 주목하게 생겼습니다.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도 친분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1위, 2위 부자들과 샤바샤바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이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미국이 우주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를 두드러 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어제 추가적인 조정 및 하락이 나왔을 때 12억 2천만 달러, 한화로는 1조 7,704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이 돈 전부 다 거래소들이 먹죠. 이 거래소들이 환장하고 선물 거래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물은 좋은 코인 투자하면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복구 및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데 선물은 한번 날아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현물 투자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제너럴 소시에테와 삐까삐까 뜬다는 프랑스 금융 대기업 BPCE가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2023년도에 9.6%에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전체 투자자 비중의 57%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더욱더 많은 프랑스 시민들의 비트코인 투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EC가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 및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을 했었던 비트코인 ETF 합체 인덱스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는 거절하고 이더리움 옵션 ETF는 절대 승인을 안 해주는 SEC.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조만간에 물갈이를 지대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역대 최대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6억 7,180만 달러가 유출이 된 것인데요. 뭐 최대라더니 6억? 이 정도는 블랙록에서 하루 만에 유입시켰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닥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순유출 및 유입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닥을 찍었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블랙록 쪽으로부터 자금들이 흘러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입 목적으로다가 460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었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비트 11개를 추매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은 언제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 소속의 분석가 제임스 반 스트라트는 이야기하기를, 야, 산타랠리 꿈도 꾸지 마. 네가 뭔데 꿈도 꾸지 말아야 얘가 중국이야? 꿈꾸는 것까지 간섭하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매년 51주 차에 2.8% 상승하기도 했었지만은 이번 주에는 올해는 11%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2주 차에는 3%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난 6년 중 5년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트코인 반등에 희망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서 잠이나 자. 뭐하냐. 반면에 해당 분석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인컴샤크 분석가. 저번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크리스마스 직전에 비트코인 29% 떡락을 했었다. 당연히 그때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개떡상을 이어갔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시총들만 봐도 이런 식으로다가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큰 조정 이후에 독도 높은 상승을 이어갔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조만간에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장투자들이 겁나게 비트코인을 팔아 제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조정이 끝나고 매도세가 진정이 되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비트코인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저번에 59,00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후로 최대로 과매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물론 오늘 셧다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미국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툭하면 시즌 종료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는 불장 때 항상 나왔었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느냐라고 로만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비트 및 알트 큰 레버리지 거래자들을 깔끔하게 쓸어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일단 상승 채널로 가격이 다시 들어왔으며 주봉 그리고 일봉 상황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RSI 등등의 지표들을 완벽하게 리셋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케빈 스맨슨 분석가 같은 경우도 2021년과 2024년 지금 똑같다. 전고 뚫고 나서 상승한 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 50EMA 맞고 이거 타고 쭉쭉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지금 50EMA 근처까지 가고 있지만은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다. 지지받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던 네브라스칸 군어의 분석가의 분석들이 전부 다 때려 맞으면서 토탈2 비트를 제외한 알트 시총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목표가까지 달했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볼 만한 차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암호화폐들 중에 상위 10개를 제외한 알트 시총 같은 경우 상단 추세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하락을 하긴 했었으나 30%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지지 확인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상으로는 정말 좋은 모습이 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은 나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등 및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더리움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했지. 진짜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6,050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유출 및 유입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는 추세를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시작했다. 과연 지금부터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봉크를 최근에 상장하면서 상장빔이 나왔었으나 나오자마자 조정 때려맞고 바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CEO가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앱토스에서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수의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기 만빵이었었던 수의 신탁 상품에 이어가지고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AI 코인 중에 마사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AI 코인 타오를 많이 밀어주고 있다는 소식은 일찍이 나왔었는데 마사 같은 경우는 타오 기반의 AI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최근에 FBG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잡코인들 소개를 좀 망설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골러가는 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정말 저번에 잡코인들 소개했을 때도 몇 개는 좀 잘 되는 듯 했었으나 수익이 많이 나왔었으나 결국 전부 다 골로 갔었죠. PL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15센트에서 80센트까지 올랐었다가 9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난장판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는 IBM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AI 붐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해당 코인들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콘 체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고래들이 아테나를 겁나게 매집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짭톳이라 불리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징역 1년이 선고됐다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위증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었던 사람인데 좀 특이한 사람이죠. 변태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좀 짜져가지고 얌전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반등 좀 가자, 셧다운 하지 마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채널도 도와주기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